아주 작은 애기들이나 유아 정도까지만 가능한 거지 고3짜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른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냐, 어른이.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아인도 청구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해서 동거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유아인도 청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어떤 거예요?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서 누군가 일방에게 양육자가 지정이 됐어요. 비양육자는 이제 면접 교섭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아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돌려보내지를 않아. 숨어. 어디 막 도망가. 되게 많아요. 양육자에게만 양육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유아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해야 되고, 그걸 유아 인도 심판 청구라고 하는데 굉장히 실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아 인도 심판 청구를 해서 유아를 인도하라고 판결이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죠, 또 상대방이. 그랬을 땐 어떻게 하냐면은 심판 청구에 기해서 유아 인도를 하라는 이행 명령이라는 거를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이행 명령을 해가지고 결정을 받거든요. 너 유아 인도 안 해주면은 이제는 정말로 과태료 1,000만 원 때릴 거야. 또는 감치할 거야, 30일 이내에. 강제력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유아 인도를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행관들이 나와가지고 애기 있는 곳에 가서 애기를 데리고 온다,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사실 상황이. 애기가 이제 뭐 뺏고 뺏기고 막 불안한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유아 인도 청구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나 그 다음에 감치는 구치소나 이런 데서 30일 내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되게 강하죠. 그런 결정들을 때려주고요. 강제적으로 아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혼 소송 중에서도 가능한 건데, 이혼 소송 중에서 누군가가 아기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안 된 사람은 면접 교섭으로 그냥 원만하게 아기를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잠적해버려. 이때에도 임시 양육자라고 하지만은 양육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아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약간 비인간적이긴 하죠, 아기를 인도한다라는 거는. 근데 아주 작은 아기들이나 유아 정도까지만 가능한 거지 고3짜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간다고요. 안 가. 그러잖아. 큰 애들은 힘들어요. 유아에 한정되는 게 이제 조금 유효하다.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른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냐, 어른이. 아니,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구독자분의 댓글 다셨더라고요. 이혼 소송이 상대방의 유책으로 기각이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돌아오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이랬을 때 강제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라고 물으셨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실무상 문제가 되겠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한들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각 판결은 큰 의미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혼이 기각이 됐어. 근데 이혼 청구한 배우자가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아. 그랬을 때 마치 어린이처럼 어른이한테도 집으로 돌아오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떨 것 같아요? 헌법상에 또 올라가 보면 우리가 또 신체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부부면은 동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또 헌법적으로 또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은 마땅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배우자랑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의무야, 하나에. 근데 이걸 저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실무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송인데요. 동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들이 있어요. 있어요. 간혹가다 제기를 합니다. 상대방 보통 대응을 안 하겠죠.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뭐 거기서 대응을 하면서, 대응해서 할 말도 없지 뭐. 무변론 판결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대방, 집 나간 상대방 배우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신청인과 함께 동거하라라는 판결문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신기하죠? 그럼에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어른이에 대한 거는요, 어린이에 대한 거랑 다르게, 어린이 아까 내가 뭐라고 해서 강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한테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신체를 구속하거나 혹은 뭐 공권력을 통해서 아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어른한테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동거해 라고 해서 판결문을 나와도 이게 강제할 수가 없어. 유명무실하네요. 그쵸.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궁금해 하시니까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유아랑 뭐가 다른지. 이거는 판결을 받아도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다. 참 무익하죠, 소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증거로 남겨놓으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상대방의 어떤 나쁜 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자료나 이런 걸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집행이 힘들기 때문에 실익은 없다. 만약에 실익이 있어. 그래서 집행했어. 데리고 와서 안 쳤어.
그러면은 거기도 뭐 24시간 감시하고 있을 거야. 나가버려서 또 없으면은 또 소송이잖아요. 이거 집에 가둬놓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런 소송. 하지만 있기는 원하시면 해드린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와 어른이를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지, 그게 집행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